이제 너희와는 인연을 끊겠다. 병실에 울려 퍼진 70세 노모의 선언은 차가웠습니다. 40년 대기업 간부였던 아들은 어머니를 밀쳐 넘어뜨렸고 며느리는 생선 상자를 엎으며 그 돈 얼마나 된다고 치사하게 구세요. 라고 외쳤죠. 평생 생선 냄새를 풍기며 살아온 어머니. 그녀가 입원한 병실에서 꺼낸 서류 한 장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평생 무시하던 이 시장 건물 전체가 바로 나의 소유다. 아들 부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구질구질하다 여긴 그 어머니가 억대 자산의 건물주였다는 사실을.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어머니는 단 한 푼도 주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니까요.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뜹니다. 70년을 살아오며 몸에 밴 습관이죠. 손을 뻗어 낡은 스탠드를 켜면 비좁은 원룸이 희미하게 드러납니다. 벽지는 곳곳이 들뜨고 천장엔 습기 자국이 얼룩덜룩하지만 이곳이 제 보금자리입니다. 김복래, 그게 제 이름입니다. 찬물로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봅니다. 주름진 얼굴, 거친 손, 굽은 허리. 거울 속 제 모습은 70년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옷장을 열어 늘 입던 남색 점퍼를 꺼내 입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바로 그 옷이죠. 어머니, 제발 좀 예쁜 옷 좀 입으세요. 우리 체면도 생각하셔야죠. 선영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시장까지는 걸어서 20분 거리입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거리를 걸으며 생각합니다. 오늘도 아들은 제게 전화 한 통 하지 않겠죠. 며느리는 또 무슨 명품을 사고 싶다고 할까요?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무릎이 시큰거리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이 길을 수십 년 걸어왔으니까요. 시장 입구에 도착하자 익숙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하나둘 불이 켜지는 가게들, 상자를 나르는 상인들, 생선 비린내와 채소 향이 뒤섞인 새벽 공기. 제 가게는 시장 중앙에 있습니다. 복래네 생선이라고 손글씨로 쓴 낡은 간판이 달려있죠. 셔터를 올리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새벽에 들어온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고등어, 갈치, 오징어, 조기. 차가운 얼음 위에 생선들을 진열하는 동안 손끝이 시려옵니다. 하지만 이 일이 좋습니다. 손님들이 사장님, 오늘 뭐가 싱싱해요? 하고 물으면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으니까요. 복래 씨, 벌써 오셨어요? 뒤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고개를 돌립니다. 최만덕 씨입니다. 옆에서 과일 가게를 하는 이 사람만이 제 진짜 사정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죠. 만덕 씨도 일찍 나오셨네요. 이 나이에 늦잠이 어디 있습니까? 그나저나 어제 재준이가 또 왔다던데요. 만덕 씨의 물음에 손을 멈춥니다. 아들 재준이 이야기만 나오면 가슴 한편이 답답해집니다. 왔다 갔죠. 뭐? 또 돈 이야기 꺼냈나요? 아니요. 이번엔 며느리가 식당 차리고 싶다고 하더군요. 제 돈으로요. 만덕 씨가 혀를 찹니다. 에휴, 그 며느리는 정말. 복래 씨가 얼마나 고생해서 그 돈을 모았는데.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다시 생선을 만지작거립니다. 사실 제가 가진 재산이 얼마인지 아들 부부는 상상도 못할 겁니다. 이 시장 건물 전체가 제 소유라는 것도 모르죠. 30년 전 시장이 재개발 위기에 처했을 때 저는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이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월세를 받으며 조용히 살아왔죠. 왜 숨겼냐고요? 시험하고 싶었습니다. 제 아들이 정말 자립할 수 있는 사람인지 돈이 없어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지 말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아들은 제 기대와 반대로 흘러갔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단골 아주머니가 고등어를 고르며 말을 겁니다. 사장님 아들 잘 있죠? 대기업 다닌다며? 네, 잘 있습니다. 부럽네요. 아들 잘 되면 사장님도 이제 편하게 사실 텐데. 저는 씁쓸하게 웃습니다. 편하게 살 수 있을까요? 아들이 제대로 됐다면 그럴 수 있었겠죠. 오전 내내 손님을 받고 생선을 손질합니다. 점심때가 되어서야 잠시 쉬는데 핸드폰이 울립니다. 며느리 선영입니다. 어머니, 저 선영이에요. 그래, 무슨 일이니? 어머니,
오늘 저녁에 집에 손님이 오시는데요. 혹시 어머니 오실 생각 아니시죠? 가슴이 철렁합니다. 오지 말라는 소리군요. 아니, 갈 일 없다. 아, 다행이다. 재준이 회사 상사분이 오셔서요. 어머니 오시면 좀 그렇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다. 생선 냄새 나는 시장 아줌마 시어머니가 보기 창피하다는 거겠죠. 그래, 알았다. 전화를 끊고 나니 입맛이 씁니다. 도시락을 꺼내 먹으려다 그냥 덮어버립니다.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오후가 되자 만덕 씨가 커피를 들고 옵니다. 복래 씨, 이거라도 드세요. 점심도 제대로 못 드신 것 같던데. 고맙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마시니 속이 조금 풀립니다. 만덕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복래 씨, 언제까지 그렇게 사실 겁니까? 재준이한테 진실을 말하는 게 어때요?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 때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 며느리 보세요. 복래 씨를 뭘로 아는지. 이젠 대놓고 무시하잖아요. 그래도 기다려야 합니다. 제 아들이 스스로 깨닫는 날이 올 때까지요. 만덕 씨는 한숨을 쉬며 자리를 뜹니다. 저도 제가 답답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돈을 주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그건 독약일 뿐이에요. 저녁 무렵 가게 문을 닫을 준비를 하는데 아들 재준이 나타납니다.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여전히 낯설기만 합니다. 엄마, 왔니? 엄마,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아들의 표정이 어둡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가게 안으로 들어오라고 합니다. 아들은 주위를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 형편이 좀 어렵습니다. 형편이 어렵다니? 선영이가 투자한 주식이 폭락했어요. 그리고 아파트 대출 이자도 밀렸고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담담하게 유지합니다. 그래서? 엄마, 혹시 돈 좀 있으세요? 비상금 같은 거. 역시 돈 이야기군요. 아들이 찾아올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늘 똑같습니다. 재준아, 엄마가 뭘 가졌다고 그러니? 엄마는 생선 장사로 근근히 먹고 사는 사람이야. 그래도 엄마 평생 모은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 엄마 아들이잖아요. 돈은 없다. 엄마도 앞으로 살아야 하는데 뭘 줄 수 있겠니? 아들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엄마는 정말 그렇게 자식한테 인색하세요? 다른 집 엄마들은 다 자식 잘 되라고 돈 주는데. 다른 집은 다른 집이고 우리 집은 우리 집이다. 에휴, 알겠습니다. 안 주시면 할 수 없죠. 아들은 화난 얼굴로 가게를 나갑니다.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하지만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돈을 주면 아들은 영영 자립하지 못할 테니까요. 그날 밤 원룸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제가 하는 게 정말 옳은 걸까요? 아들이 힘들다는데 도와주지 않는 제가 나쁜 어미인 걸까요? 하지만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도와주면 아들은 평생 엄마 돈만 바라보며 살 겁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은 일상이 이어집니다. 새벽에 일어나고 시장에 가고 생선을 팔고 집에 돌아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 선영이 혼자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선영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갑습니다. 왔니? 어머니, 저 직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돈 있으시잖아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습니다. 무슨 소리냐? 저희가 바보인 줄 아세요? 이 가게가 어머니 거라는 거 압니다. 그리고 월세도 받으신다며요? 누가 말했을까요? 시장 사람들 중 누군가가 입을 놀렸나 봅니다. 그래, 이 가게는 내 거다. 그런데 그게 너희한테 무슨 상관이냐? 상관 있죠. 저희 아들이잖아요. 죽을 때 가져갈 것도 아니면서 왜 돈을 그렇게 쥐고 계세요? 선영의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내 돈을 내가 어떻게 쓰든 내 맘이다. 어머니, 지금 재준이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회사에서도 힘들고 돈 문제로 스트레스 받아서 밤마다 잠도 못 자요. 그게 왜 내 탓이냐? 어머니가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저희한테 돈 좀 주세요. 아니, 빌려주기만 하세요. 갚을게요.
안 된다. 왜요? 왜 안 되는데요? 선영이 테이블을 탁 칩니다. 주변이 순간 조용해집니다. 너희가 할 일은 내 돈을 바라는 게 아니라 너희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 에휴, 정말. 이 고집불통. 선영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시장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복내내가 돈을 엄청 쌓아뒀대. 근데 자식한테는 한 푼도 안 준다며. 자식이 힘든데도 수전노처럼 군다던데. 시장을 걸을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들립니다. 하지만 참습니다.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선영이 또다시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표정이 더욱 험악합니다. 어머니,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저희한테 돈 좀 주세요. 안 된다고 했잖니. 제가 고급 식당을 차리고 싶어요. 그러면 재준이도 회사 그만두고 같이 할 수 있고 우리 형편도 나아질 수 있어요. 내 분수에 맞는 너의 몫을 찾아라. 남의 돈을 바라지 말고. 남의 돈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남이에요. 지금 내가 바라는 건 가족의 사랑이 아니라 내 재산이다. 아, 정말. 진짜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선영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합니다. 그리고 순간 선영이 손을 휘둘러 생선 상자를 엎어버렸습니다. 얼음과 생선들이 바닥에 우수수 쏟아집니다. 그 돈 얼마나 된다고 치사하게 구세요. 주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저는 바닥에 쏟아진 생선들을 보며 온몸이 떨립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 꾹 참습니다. 선영아, 당장 나가거라. 안 나갑니다. 오늘 돈 받아갈 때까지 안 나가요. 바로 그때 재준이 나타났습니다. 회사에서 연락을 받고 황급히 온 모양입니다. 엄마, 선영아. 재준은 상황을 파악하더니 선영의 손을 잡아 말립니다. 선영아, 진정해. 진정하긴 뭘 진정해. 당신 엄마 좀 봐. 돈이 있으면서도 우리한테는 한 푼도 안 주려고 해. 재준이 저를 돌아봅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이 가득합니다. 엄마, 정말 돈 없으세요? 있어도 너희한테 줄 수 없다. 왜요? 왜 안 되는데요? 재준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망가진 게 다 엄마 때문이에요. 뭐라고? 엄마의 그 구질구질한 삶. 그게 우리를 짓눌렀어요. 저는 평생 엄마 생선 냄새가 창피했습니다. 친구들이 우리 엄마 뭐 하시냐고 물을 때마다 숨기고 싶었어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평생 아들을 위해 헌신했는데 아들은 저를 부끄러워했다는 말입니까? 재준아. 그런데 이제 와서 돈이 있다고요? 있으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했어요? 너희가 스스로 해결하길 바랐다. 에휴. 재준이 머리를 쥐어뜯습니다. 그리고 흥분한 상태로 제게 다가옵니다. 엄마, 제발 돈 좀 주세요. 네, 제발. 안 된다. 왜 안 된다고요? 재준이 제 어깨를 잡고 흔듭니다. 그 순간 이성을 잃은 재준이 저를 세게 밀쳤습니다. 저는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집니다. 머리가 선반 모서리에 부딪히는 순간 세상이 핑 돌았습니다. 어머니. 누군가의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시야가 흐려지고 의식이 점점 멀어집니다. 저는 바닥에 쓰러진 채 생각합니다. 아, 이렇게 되는구나. 내 아들이 나를 밀어 넘어뜨리는 날이 오는구나.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이었습니다. 하얀 천장, 소독약 냄새, 삐하는 기계음. 병실이 틀림없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만덕 씨가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정신 드셨어요? 만덕 씨. 다행이다. 의사 선생님이 머리를 세게 부딪혀서 며칠 입원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재준이는 밖에 있습니다. 선영이랑 같이요. 가슴이 답답합니다. 아들이 저를 밀쳐 다치게 했는데 그 아들이 밖에 있다니. 들어오라고 하세요. 복래 씨,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습니다. 만덕 씨가 나가고 잠시 후 재준과 선영이 들어옵니다. 두 사람 모두 표정이 어둡지만 미안함보다는 불편함이 역력합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재준의 목소리는 작습니다. 그건 제가 실수했어요.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해결될 일이냐?
선영이 나섭니다. 어머니, 저희도 원해서 이렇게 된 건 아니에요. 어머니가 돈을 안 주셔서 재준이가 화가 난 거잖아요. 귀를 의심합니다. 지금 자기들 잘못을 제게 떠넘기는 겁니까? 지금 내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사실이잖아요. 어머니가 돈이 있으시면서 주지 않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선영아. 재준이 선영을 제지하지만 선영은 멈추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저희가 힘들다는데 왜 모른 척 하세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저는 가방을 열어 서류를 꺼냅니다. 며칠 전 변호사에게 받아둔 건물 등기부등본입니다. 이게 뭔지 아니? 두 사람이 서류를 받아봅니다. 그리고 얼굴이 점점 창백해집니다. 이게 어머니 이름이요? 그래, 내가 평생 무시하던 이 시장 건물 전체가 바로 나의 소유다. 재준의 손이 떨립니다. 선영은 입을 벌린 채 얼어붙어 있습니다. 어머니가 건물 주세요. 30년 전에 샀다. 그동안 월세를 받으며 살았지. 그럼 어머니는 부자셨던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여유가 있다. 재준이 서류를 움켜줍니다. 그럼 엄마, 우리 좀 도와주세요. 엄마가 돈이 있으시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잖아요. 역시 이것밖에 생각나지 않는군요. 저는 차갑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줄 돈은 단 한 푼도 없다. 엄마, 나는 내가 저지른 폭력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엄마, 그게 무슨. 그리고 오늘부로 너희와의 연을 끊겠다. 이 더러운 피를 끊겠다. 병실이 순간 조용해집니다. 재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봅니다. 엄마, 정말 그러실 거예요? 그래. 너희는 내 돈만 받았지 나를 사랑한 적이 없다. 아니에요. 저는 엄마를. 나가거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재준과 선영은 결국 병실을 나갑니다. 문이 닫히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집니다. 눈물이 흐르지만 닦지 않습니다. 이게 최선이라고, 이게 아들을 위한 길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퇴원 후 저는 다시 생선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제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해줬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아들이 찾아오지 않던가요? 아니요, 연을 끊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란 표정을 짓지만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저는 다시 생선을 손질하고 손님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제 삶이니까요. 며칠이 지나고 재준에게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선영의 과도한 소비와 투자 실패로 쌓인 빚은 결국 재준의 퇴직으로 이어졌습니다. 대기업 간부였던 아들이 40대의 퇴직금으로 빚을 갚고 무너진 겁니다. 만덕 씨가 이 소식을 전해줬을 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아들이 겪어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선영이 재준을 버리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때문에 이렇게 됐다며 재준이를 원망하더니 결국 짐만 싸서 나갔답니다. 만덕 씨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미웠지만 동시에 아들이 얼마나 절망스러울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재준이는 지금 어디 있나요? 집에 혼자 있다던데요. 직장도 없고 아내도 떠나고 완전히 무너진 것 같더군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입니다. 아직 때가 아니에요. 며칠 후 새벽에 시장 문을 열려는데 누군가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재준이었습니다. 초췌한 얼굴, 며칠은 씻지 않은 듯한 머리, 구겨진 옷. 한때 대기업 간부였던 아들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엄마. 재준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봅니다. 눈가는 벌겋게 충혈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뭐하니? 엄마, 용서해 주세요. 돌아가거라. 엄마, 제발요. 저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재준을 지나쳐 가게 안으로 들어갑니다. 셔터를 올리고 준비를 시작하는데 재준이 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내가 지금 비는 건 엄마의 용서가 아니라 엄마의 돈이다.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내가 나에게 휘두른 폭력은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엄마, 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직장도 없고 아내도 떠났어요. 그게 내 탓이냐? 재준이 울먹입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돌립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무릎 꿇은 재준을 보고 수군거립니다. 저 사람이 복내네 아들이네. 엄마한테 무릎 꿇고 있네. 돈 달라고 그러나 보지. 재준의 얼굴이 붉어집니다. 창피함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리를 뜨지 않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재준은 가게 앞에 나타났습니다. 무릎을 꿇고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한때 대기업 간부로 잘 나가던 사람이 시장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 보는 사람들도 안타까워했습니다. 복내 씨, 이제 그만 용서해 주시지 그래요. 단골 손님이 말을 건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하지만 저렇게 매일 와서 빌잖아요. 저 아이가 진정으로 뉘우치는지 봐야 합니다. 저는 냉정하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피가 마릅니다. 내 자식이 저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무도 모를 겁니다. 한 주가 지나고 재준은 여전히 가게 앞에 나타났습니다.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그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재준을 동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불쌍하네. 엄마가 너무 매정한 거 아냐? 아들이 저렇게까지 빌는데. 시장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저에게 향합니다. 이번엔 비난의 눈초리입니다. 하지만 견뎌야 합니다. 이것도 아들을 위한 길이니까요. 어느 날 밤 만덕 씨가 찾아왔습니다. 복내 씨, 재준이 오늘도 저녁 늦게까지 있더군요. 그래요. 언제까지 저러실 겁니까? 이젠 정말 뉘우치는 것 같은데요. 아직입니다. 저 아이는 아직도 돈을 바라고 있어요. 어떻게 아세요? 눈을 보면 알아요. 저 아이 눈에는 아직도 계산이 남아 있습니다. 만덕 씨는 한숨을 쉬며 돌아갑니다. 저는 혼자 앉아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정말 이게 옳은 걸까요? 아들을 이렇게까지 밀어내는 게 과연 사랑일까요? 하지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돈을 주면 아들은 영영 자립하지 못할 거라는 걸. 돈이 아닌 다른 것을 물려줘야 합니다. 진정한 삶의 가치를 말입니다. 머릿속으로 계획이 서서히 그려집니다. 아들에게 줄 것은 돈이 아니라 기술입니다.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제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입니다. 다음 날 아침 재준은 여전히 가게 앞에 있었습니다. 이번엔 얼굴이 더욱 야위어 보입니다.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한 게 분명합니다. 재준아. 제가 먼저 말을 걸자 재준이 화들짝 놀랍니다. 엄마. 안으로 들어와. 재준의 얼굴에 희망이 번집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가게 안으로 들어옵니다. 저는 의자를 내밀어 앉으라고 합니다. 엄마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아직 아니다. 재준의 표정이 다시 어두워집니다. 하지만 내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마지막 기회요? 그래. 내가 조건을 하나 제시할 테니 그걸 받아들이면 용서해 주마. 재준의 눈이 반짝입니다. 아마 사업 자금을 주려나 생각하는 게 분명합니다. 무슨 조건이든 다 들을게요. 내가 평생 구질구질하다고 무시했던 이 생선 가게를 물려받아라. 재준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네. 그리고 내 힘으로 만선의 꿈을 이뤄라. 그게 내 조건이다. 엄마, 그게 무슨. 이 생선 가게를 물려받아 성실하게 운영해라. 그리고 내 손으로 돈을 벌어라. 재준의 얼굴이 새빨개집니다. 분노와 치욕이 뒤섞인 표정입니다. 어머니, 어떻게 저한테 이런 걸 시킬 수 있어요? 왜 안 되느냐? 저는 대기업 간부였단 말이에요. 이 냄새나는 막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무시하던 바로 그 일이다. 하지만 이게 엄마가 평생 해온 일이고 너를 키운 일이다. 싫어요. 절대 못해요. 재준이 벌떡 일어섭니다. 그럼 나가거라. 내가 이 가게를 물려받지 않으면 너는 나에게서 영원히 연을 끊은 자식이다. 엄마, 선택해라. 자존심을 지키며 굶어 죽을 것인가 아니면 이 일을 하며 살 것인가. 재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외칩니다. 이건 너무해요. 엄마가 돈이 있으면서 왜 저를 이렇게 괴롭히세요? 괴롭히는 게 아니다. 가르치는 거다. 무엇을요? 진짜 삶이 뭔지 말이다.
제주는 분노에 찬 얼굴로 가게를 박차고 나갑니다.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이 길밖에 없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제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었나 봅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겠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소식이 없습니다. 혹시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만덕 씨에게 부탁해 아들의 안부를 알아봤습니다. 집에 있긴 한데 나오지를 않는데요. 전기도 끊겼다던데. 가슴이 철렁합니다. 하지만 참아야 합니다. 이것도 아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몫입니다. 열흘째 되는 날 새벽에 가게 문을 여는데 재준이 서 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머리는 산발이고 수염은 덥수룩하게 자랐습니다. 옷은 구겨지고 눈은 움푹 들어갔습니다. 엄마. 목소리도 힘이 없습니다. 왔구나. 엄마의 조건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정말이냐? 네. 저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엄마 말대로 할게요. 재준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진 눈물이 아니라 진심으로 항복한 사람의 눈물이었습니다. 들어와. 재준은 비틀거리며 가게 안으로 들어옵니다. 저는 의자에 앉힌 후 따뜻한 국물을 끓여줍니다. 재준은 허겁지겁 그것을 마십니다. 오늘부터 내가 할 일을 가르쳐 주마. 네, 엄마. 이렇게 재준의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첫날 저는 새벽 4시에 재준을 깨웠습니다. 일어나라. 네. 생선 장사는 새벽부터 시작이다. 재준은 비몽사몽 일어나 저를 따라 나섭니다. 시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재준은 계속 하품을 합니다. 엄마, 이렇게 일찍 일어나야 해요? 그래. 매일 이 시간에 일어나야 한다. 힘드네요. 이게 시작이다. 시장에 도착하자 생선 도매상들이 물건을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재준에게 상자를 들라고 합니다. 이 상자를 가게까지 날라야 한다. 이거 진짜 무겁네요. 그래도 날라야지. 재준은 힘겹게 상자를 들어 옮깁니다. 한두 개도 아니고 수십 개를 나르는 동안 재준의 이마에는 땀이 흐릅니다. 엄마, 잠깐만요. 너무 힘들어요. 쉬지 마라. 손님들이 오기 전에 다 준비해야 한다. 재준은 힘들어하면서도 계속 상자를 나릅니다. 모든 상자를 옮기고 나니 재준은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후, 정말 힘드네. 이제 시작이다. 생선을 손질해야지. 또요? 그래, 또야. 저는 재준에게 생선 손질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차가운 물 속에 손을 넣어 생선의 비늘을 벗기고 내장을 제거하는 법. 재준은 처음엔 서툴러 손을 베기도 합니다. 아야. 조심해라. 칼이 날카롭다. 이거 정말 어렵네요. 처음엔 다 그렇다. 익숙해지면 괜찮아진다. 몇 시간 동안 생선을 손질하는 동안 재준의 손은 빨갛게 변합니다. 차가운 물 때문입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손님들이 오기 시작하자 저는 재준에게 가격을 외우라고 합니다. 고등어는 한 마리에 5,000원, 갈치는 한 마리에 10,000원. 재준은 중얼거리며 가격을 외웁니다. 그리고 첫 손님이 왔을 때 저는 재준을 앞으로 내밉니다. 어서 오세요. 재준이 어색하게 인사합니다. 손님은 재준을 보고 의아해합니다. 어머, 새로운 분이신가요? 네, 제 아들입니다. 앞으로 이 아이가 가게를 물려받을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고등어 2마리 주세요. 재준은 떨리는 손으로 고등어를 집습니다. 하지만 미끄러워서 자꾸 떨어뜨립니다. 어머,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아직 서툴러서요. 재준은 얼굴이 붉어진 채 겨우 고등어를 봉지에 담습니다. 손님이 돈을 주고 가자 재준은 한숨을 쉽니다. 엄마, 이거 정말 어렵네요. 그래도 해야지. 이게 내일이다. 하루가 지나고 재준은 완전히 지쳐 있습니다. 저녁에 가게를 정리할 때쯤이면 거의 쓰러질 지경입니다. 엄마, 오늘 그만하면 안 될까요? 아니다. 가게 청소까지 해야 한다. 에휴. 재준은 불평하면서도 걸레를 들어 바닥을 닦습니다. 모든 일이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쯤이면 밤 9시가 넘습니다. 이런 일상이 반복됐습니다.
제주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생선을 나르고 손질하고 팔고 청소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불평이 많았지만 점차 말이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제준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은 거칠어졌지만 움직임은 능숙해졌습니다. 생선을 손질하는 속도도 빨라졌고 손님들을 대하는 태도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고등어가 싱싱합니다. 제준이 밝게 인사하자 손님들도 웃으며 대꾸합니다. 아유, 이제 제법 장사꾼 같네요. 감사합니다. 제주는 웃으며 생선을 포장합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조금씩 안도합니다. 2달이 지나자 제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자연스럽고 무거운 상자를 나르는 것도 익숙해졌습니다. 무엇보다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허세와 자만 대신 성실함과 겸손함이 얼굴에 배어났습니다. 어느 날 장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는데 제준이 말합니다. 엄마, 오늘 매출이 좋았어요. 그래? 네, 50만 원 넘게 벌었어요. 제준의 얼굴에 자부심이 가득합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미소를 짓습니다. 내 손으로 번 돈이 얼마나 값진지 알겠니? 네, 알겠어요. 10,000원 한 장이 이렇게 무거운 줄 몰랐어요. 그래, 그게 바로 10,000원의 무게다. 제주는 손에 든 돈을 내려다봅니다. 그 눈빛에는 깨달음이 담겨 있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알고 있다. 평생 엄마가 이렇게 힘들게 저를 키우셨는데 저는 그걸 무시했어요. 제준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엄마의 생선 냄새가 창피하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저를 먹여 살린 냄새였어요. 그래. 엄마 정말 죄송해요.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제준이 무릎을 꿇습니다. 이번엔 진짜입니다. 돈을 바라는 무릎이 아니라 진심으로 뉘우치는 무릎입니다. 일어나라. 엄마. 이제야 내게서 사람다운 냄새가 난다. 제주는 눈물을 흘립니다. 저도 눈가가 뜨거워집니다. 하지만 눈물을 참습니다. 앞으로도 이 일을 계속할 수 있겠니? 네, 할 수 있어요. 아니, 하고 싶어요. 그래, 그럼 이 가게는 내 거다. 엄마, 고맙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준과 함께 작은 식당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둘이 마주 앉아 밥을 먹습니다. 엄마,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무엇이? 저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이요. 다른 엄마 같았으면 진작에 돈 주고 끝냈을 텐데. 그럼 넌 평생 망했을 거다. 알아요. 엄마가 주신 건 돈이 아니라 삶이었어요. 제준의 말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걸 알아줘서 고맙다. 엄마, 건물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공익재단에 기부할 생각이다. 네. 내가 가진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겠다. 나는 생선 가게 하나면 충분하다. 엄마, 너도 이 가게 하나로 충분할 거다. 욕심내지 마라. 네, 알겠습니다. 며칠 후 저는 변호사를 통해 건물을 공익재단에 기부했습니다. 단 시장 상인들이 쫓겨나지 않도록 조건을 달았습니다. 상인들은 제 결정에 놀라워했지만 감사해했습니다. 복래 씨,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닙니다. 이 돈은 제 것이 아니에요. 이 시장이 만들어준 돈이니 시장에 돌려주는 겁니다. 제주는 생선 가게를 물려받아 성실하게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실력이 늘었습니다. 단골 손님들도 제준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생선 정말 싱싱하네요. 감사합니다. 새벽에 직접 고른 거예요. 제주는 밝게 웃으며 손님을 맞이합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흐뭇합니다. 어느 날 제준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오늘 장사가 정말 잘 됐어요. 100만 원 넘게 벌었어요. 그래? 잘했구나.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가르쳐 주신 대로 했더니 손님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장사의 기본이다. 정직하고 성실하면 손님들이 알아준다. 네, 알겠습니다. 제주는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의 오만함과 허세는 사라지고 겸손함과 성실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제주는 가게를 혼자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가끔씩만 가게에 들러 조언을 해주는 정도였습니다. 엄마, 이제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래, 이젠 내가 주인이다. 엄마는 이제 쉬세요.
제가 엄마를 모실게요. 재준의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엄마는 엄마 인생을 살 거다. 엄마 인생이요? 그래. 이제 엄마도 좀 쉬고 싶구나. 저는 가게 옆에 작은 쉼터를 마련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곳에 앉아 차를 마시며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제 새로운 일상이 됐습니다. 재준은 날마다 가게를 운영하며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손님들은 재준의 변화에 감탄합니다. 저 사람이 예전엔 대기업 간부였다며? 그렇대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정말 성실하더라고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 거 봤어요. 재준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어느 날 재준이 쉼터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오늘 특별한 손님이 오셨어요. 누구? 선영이요. 심장이 철렁합니다. 며느리가 돌아왔다니. 뭐라고 했니? 다시 같이 살자고 했어요. 너는 뭐라고 했니? 거절했어요. 거절했다고? 네. 저는 이제 혼자가 편해요. 그리고 선영이는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제 돈을 사랑했다는 걸 알았어요. 재준의 말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잘했다. 엄마, 이제야 알았어요. 진짜 행복이 뭔지요. 그게 뭐니? 스스로 벌어서 먹고 사는 거요. 남에게 기대지 않고 제 힘으로 사는 거요. 재준의 눈빛이 맑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사람이 됐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망친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알아줘서 고맙다. 엄마, 앞으로 제가 효도할게요. 이 가게로 만선의 꿈을 이루고 엄마를 편하게 해드릴게요. 그래, 기대하마. 재준은 다시 가게로 돌아갑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미소를 짓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재준의 가게는 시장에서 손님이 가장 많은 곳이 됐습니다. 정직한 장사와 성실한 태도가 입소문을 탔기 때문입니다. 재준이네 가게는 생선이 정말 싱싱해요. 그리고 사장님이 친절하시더라고요. 가격도 정직하고요. 손님들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재준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겸손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재준이 쉼터로 찾아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기쁜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니? 단골 할머니께서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내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됐다고요. 그래? 네. 엄마,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제가 인정받는다는 게 이렇게 기쁜 줄 몰랐어요. 재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재준아, 사람은 돈으로 평가받는 게 아니다. 알아요.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평가받는 거지. 네, 이제야 깨달았어요. 재준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어진 손이지만 따뜻했습니다. 엄마, 저 정말 행복해요. 예전에 대기업 다닐 때보다 지금이 훨씬 행복해요. 그래, 그게 진짜 행복이다. 엄마가 가르쳐 주신 게 바로 이거였군요. 그래, 넌 이제 제대로 된 사람이 됐다. 그날 밤 재준은 가게 일을 마치고 제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엄마,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뭐니? 오늘 번 돈이에요. 전부 드릴게요. 아니다. 그건 내가 번 돈이니 내가 써라. 아니에요. 엄마께 드리고 싶어요. 평생 엄마한테 받기만 했으니까요. 재준아, 엄마는 내 돈이 필요 없다. 그래도요. 내가 성실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충분하다. 재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는 오랜만에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생선 냄새가 나는 재준의 품이 이렇게 따뜻한 줄 몰랐습니다. 그해 겨울 시장에 큰 행사가 열렸습니다. 재단에서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한 축제였습니다. 재준의 가게도 참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신선한 생선 있습니다. 재준이 큰 목소리로 손님을 불렀습니다. 손님들이 몰려들었고 재준은 바쁘게 생선을 포장했습니다. 저는 쉼터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한때 생선 냄새를 혐오하던 아들이 이제는 누구보다 당당하게 생선을 팔고 있습니다. 만덕 씨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복래 씨, 재준이 정말 많이 변했어요. 그러게요.
복례 씨가 옳았어요. 돈을 줬다면 저렇게 되지 못했을 겁니다. 고생은 했지만 보람 있습니다. 그나저나 복례 씨는 이제 편하게 사시네요. 덕분에 잘 지냅니다. 만덕 씨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제주는 계속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땀을 흘리며 일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제준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장사 잘 됐어요. 그래? 네. 200만 원 넘게 벌었어요. 제준의 얼굴은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잘했구나. 엄마, 이제 정말 만선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선의 꿈? 네. 엄마가 그러셨잖아요. 만선을 이루라고요. 그래, 기억하는구나.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알아요. 제준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만선은 배에 물고기를 가득 싣는 게 아니라 마음을 가득 채우는 거였어요. 그래, 바로 그거다. 저는 이제 마음이 가득 찼어요. 돈보다 귀한 걸 배웠으니까요. 제준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준아, 넌 이제 진짜 부자다. 네, 알아요.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이잖아요. 잘 깨달았구나. 그날 밤 저는 쉼터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 편한 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준이 일찍 찾아왔습니다. 엄마, 저 결심한 게 있어요. 뭐니? 앞으로 이 가게를 더 키워보려고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고 싶어요. 어떻게? 저처럼 인생이 무너진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싶어요. 그리고 그들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돕고 싶어요. 제준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엄마가 저한테 해주신 것처럼 저도 다른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어요. 그래, 그렇게 해라. 제준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몇 달 후 가게에 새로운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빚 때문에 힘들어하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형,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제주는 그에게 생선 손질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한때 자신이 배웠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고맙습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배웠으니까요. 제준의 가게는 점점 커졌습니다. 하지만 제주는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겸손해졌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시간이 흘러 봄이 왔습니다. 시장에는 꽃이 피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발걸음도 가벼워졌습니다. 어느 날 제준이 특별한 손님을 데리고 왔습니다. 엄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누구니? 제 동료예요. 제준 옆에는 수수한 옷차림의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정이라고 합니다. 그래, 반갑다. 어머님께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제준 씨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미정은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신세를 지나 보구나.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미정은 제준의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이었습니다. 제준과 함께 성실하게 일하며 조금씩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엄마, 미정 씨는 정말 성실해요. 저보다 더 열심히 일하시거든요. 그래? 네, 그래서 제가 반했나 봐요. 제준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순수한 미소였습니다. 잘 됐구나. 엄마, 축복해 주실 거죠? 당연하지. 성실한 사람을 만나 다행이다. 미정은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몇 달 후 제준과 미정은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축하해 줬습니다. 제준이 축하한다. 행복하게 살아라.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제준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감사해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이 행복도 없었을 거예요. 잘 살아라. 네, 꼭 그럴게요. 제주는 미정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가게를 운영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은퇴했습니다. 쉼터에 앉아 차를 마시며 시장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일상이 됐습니다. 어느 날 제준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엄마, 저희한테 아기가 생겼어요. 정말이니? 네. 내년 봄에 태어난대요. 제준의 얼굴은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축하한다.
엄마, 이 아이한테도 엄마가 저한테 가르쳐 주신 걸 전해줄게요. 무엇을? 돈보다 귀한 게 있다는 것, 성실함의 가치, 그리고 10,000원의 무게요. 재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 가르쳐라. 네, 꼭 그럴게요.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남자아이였습니다. 저는 손자를 안아봤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이 제 품에 안겨 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어떤 사람이 될까요? 아마 재준처럼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겠죠. 세월이 흘러 저는 이제 80이 됐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마음만은 평화롭습니다. 쉼터에 앉아 손자가 뛰어노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할머니. 그래, 아가야. 할머니, 아빠가 저한테 생선 손질하는 법 가르쳐 주신대요. 그래? 잘 배워라. 네. 저도 아빠처럼 훌륭한 생선 장수가 될 거예요. 손자의 맑은 눈빛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아이는 돈이 아니라 정신을 물려받았습니다. 바로 그게 제가 원했던 겁니다. 재준은 이제 시장에서 가장 존경받는 상인이 됐습니다. 정직한 장사와 따뜻한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왔기 때문입니다. 재준이는 정말 훌륭해요. 저 사람 덕분에 우리 시장이 유명해졌어요. 사람들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합니다. 어느 날 저녁 재준이 온 가족을 데리고 쉼터로 왔습니다. 엄마, 오늘 특별한 날이에요. 무슨 날이니? 엄마가 저한테 가게를 물려주신 지 꼭 5년이 됐어요. 벌써 그렇게 됐구나. 네. 그래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재준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엄마가 저한테 준 건 돈이 아니라 인생이었어요. 알아줘서 고맙다. 엄마 덕분에 저는 진짜 행복을 찾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행복을 다른 사람들한테도 나눠주고 있어요. 재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한다.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껴안았습니다. 따뜻한 가족의 품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쉼터에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물려주고 싶었던 것은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삶의 태도였습니다. 성실함, 정직함, 그리고 자립의 정신. 그것이 바로 10,000원의 무게이자 만선의 꿈입니다. 재준은 그것을 깨달았고 이제 손자에게 물려줄 것입니다. 대대로 이어지는 정신의 유산. 그것이 바로 진짜 유산입니다. 저는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제 인생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모은 것이 아니라 아들을 제대로 된 사람으로 키웠기 때문입니다. 생선 냄새가 바람에 실려옵니다. 그 냄새는 이제 더 이상 부끄러운 냄새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실함의 냄새이자 사랑의 냄새입니다. 시장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갑니다. 하지만 재준의 가게 불빛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 불빛은 계속 빛날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시장을 둘러봤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친 이곳,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얽혀있는 이곳, 이곳이 바로 제 인생이었습니다. 재준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엄마, 추우시죠? 들어가세요. 그래, 들어가자. 재준이 제 팔을 잡아줍니다. 따뜻한 손길입니다. 우리는 함께 쉼터 안으로 들어갑니다. 창밖으로 시장이 보입니다. 내일이면 또다시 사람들로 북적일 것입니다. 생선 냄새와 사람들의 목소리가 뒤섞일 것입니다. 그리고 재준은 오늘도 성실하게 가게 문을 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만선의 꿈입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진실한 살. 욕심 부리지 않지만 풍요로운 마음. 그것이 바로 제가 아들에게 물려준 진짜 유산입니다. 저는 편안하게 눈을 감습니다. 마음이 평화롭습니다. 제 인생은 완성됐습니다. 이제 재준의 인생이 펼쳐질 차례입니다. 생선 냄새가 코끝에 스칩니다. 그 냄새를 맡으며 저는 잠들었습니다.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평생의 무게를 내려놓은 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장은 여느 때처럼 활기찼습니다. 재준은 일찍 가게 문을 열고 생선을 진열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재준은 밝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쉼터에서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제 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돈 많은 건물주의 아들이 아니라 성실한 생선 장수로 사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손자가 아빠 옆에서 작은 손으로 생선을 만집니다. 아빠, 이 생선 이름이 뭐예요? 고등어란다. 고등어요? 신기하다. 그래, 할머니가 평생 팔던 생선이야. 할머니 대단하시네요. 그렇지. 할머니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재준의 목소리에는 존경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그는 진심으로 저를 존경합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삶의 태도 때문에 말입니다. 저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미소를 짓습니다. 제가 원했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대대로 이어지는 성실함. 물질이 아닌 정신의 유산. 바람이 불어옵니다. 생선 냄새를 실은 바람입니다. 그 냄새가 이제는 좋습니다. 그것은 삶의 냄새이자 사랑의 냄새니까요. 저는 평화롭게 눈을 감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제 몫은 다 했으니까요. 재준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립니다. 어서 오세요. 신선한 생선 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미소를 짓습니다. 제 인생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진정한 만선을 이뤘으니까요.